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이어가지고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도구는 무엇을 사용했을까? 청동기를 사용했겠지. 청동기라는 게 바로 뭡니까? 구리에다가 주석에다가 아연을 합금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구리라는 것은 원래 물렁한데 거기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으면 단단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르딩딩한 녹이 생기는 바로 청동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뭡니까?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죠. 비파형 동검. 비파형, 중국 악기, 기타처럼 생긴 중국 악기를 닮은 동검이라 그래가지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사진 자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파형 동검이다. 그렇다면 이 비파형 동검, 이제 금속이라는 어떤 금속재 도구가 생겨났으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 시작됐으니까 이제 막 농사도 막 금속기, 청동기로 막 갈면 되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용품은 여전히 뭘 썼다? 간석기를 사용했다. 간석기를 여전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생활도구, 농사도구 이런 것은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간석기, 청동기 시대 우리를 괴롭히는 간석기, 마치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 뭐 있어? 이거 왜 저게? 반달 가면이 아니고 반달 돌칼. 반달처럼 생긴 칼이에요. 이렇게 손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은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곡식의 이삭을 추수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역시나 비파형 동구와 마찬가지 사진 자료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세 번째로 정리할 노란색 바로 뭡니까? 톡입니다. 톡이. 이제 유행이다. 신석기 시대에 뭡니까? 빗살 무늬 토기.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뭐가 있었을까? 무늬가 없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민무늬, 무늬가 없다, 밋밋하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어. 무문토기, 한자로 무문토기. 이것과 반대로 조금 색깔이 있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붉은색을 섞어가지고 붉게 만든 붉은, 그리고 갈아가지고 아주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 붉은 간토기. 이런 것도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민무늬 토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나 사진 자료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뭐 해 먹고 살았을까? 청동기 시대의 생활 역시나 사냥했을까요? 했습니다. 채집했을까요? 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바로 뭡니까? 농경. 그 농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벼농사가 드디어 시작이 돼. 벼농사의 시작.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벼농사의 시작. 이제 바로 이 벼라는 것은 다른 곡식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양가가 많은 것이 주렁주렁 좀 많이 열리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일부 이렇게 막 광장 이런 거 아니고 넓게 대농 이런 건 아니고 일부 저습지에다가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농사가 굉장히 발전해. 이것과 함께 바로 뭡니까? 더불어 목축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좀 어려운 말로 인구 부양력. 한 동네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먹을 게 좀 풍부해진다 이런 얘기지. 더 이상 사람들이 굶어서 안 죽어요.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 인구들이 바로 뭡니까? 각자의 자기 것을 챙기게 되겠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등장해. 여기서 정리하자. 농경과 목축 이런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을게요.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니꺼 내꺼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때? 금수저, 흙수저. 멜로님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바로 이 사유재산의 등장은 무엇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웠던 비파형 동검과 같은 이런 청동기는 전부 다 누가 들고 있겠어? 계급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요, 생활용품은 그대로 간석기, 일반 평민들은 간석기 써야 되고, 청동기는 지배계급의 무기라든지 장식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 없고 만들기도 까다로우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지. 마치 오늘날 2%가 페라리를 갖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청동기 시대 정리하고 있고요. 또 청동기 시대 정리할 거 뭐가 있을까? 계급하니까 바로 생각나는데 청동기 시대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면 족장, 뭐 군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군장이라든지 다른 말로 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높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살 때 정말 잘 살았는데 죽어서도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무덤이라는 걸 만들지 무덤.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족장이 무덤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인돌.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이거 만들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어. 고인돌이 있고 그리고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에는 돌 널빤지로 시신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든 뭐 돌상자 무덤 해도 되고 바로 돌널 무덤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무덤 양식까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여러분들 사진이야, 사진. 반달돌칼. 마치 신석기 시대 유물 같아. 헷갈리게 해. 여러분들 사진 자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농경이 더욱더 발달했다. 무슨 농사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유재산의 등장으로 계급이 출현하게 된 것도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무덤 양식 이거 하나 보여주고 청동시대 연결하시고 뭐라는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고인돌 그리고 돌널 무덤. 무덤 양식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씩? 3개짜리 여러분들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보세요. 리차드님 오셨어요. 네, 오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정리했고요. 철기 시대 들어갑니다. 철기 시대. 자, 철기 시대는 뭐 청동기 시대가 싹 섞여가지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철기 시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철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철기 시대 어떻게 됐을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기원전 4세기 정도부터 한반도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 도구 뭐 사용한다? 자, 철기 시대니까 이제 아이언 에이지야. 이제 뭐냐? 철기 사용해. 자, 철기 시대니까 철기가 사용해. 그래가지고 글자 이상하게 적었다. 철제 무기가 먼저 만들어지겠지. 무기가 만들어져. 그리고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져. 이 철은 청동기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 내구성이 강해. 그리고 뭡니까? 한반도의 지천으로 있어. 구리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빠른 속도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제작하게 되면서 농사의 어떤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청동기 시대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뭡니까? 인구 부양력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 이제 마을이 좁아져.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마을 욕심내겠지. 막 전쟁 벌어지고 막 전투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작은 부족이 큰 부족한테 먹히게 되면서 바로 국가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농기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와, 이제는 금속기의 시대, 생활 도구가 이제 금속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철기 시대. 그럼 청동기 안 쓰냐? 아닙니다. 철기 시대에 청동기 써요. 청동기 여전히 사용하는데 철기 시대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발전해왔던 청동기는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색깔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빛나고 노랗고 마치 금덩어리 같이 안 쓸면 그렇게 보여. 잘 닦으면 번쩍번쩍해. 따라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뭘로 사용하느냐? 역시나 지배 계급의 장식품 여전히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뭘로 또 발전하게 되냐면 바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의례용구라고 합시다. 의례용구 예절 차리는데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야. 노란 게 막 번쩍번쩍하니까 막 햇빛 받으면 번쩍번쩍하니까 뭐 이 족장이나 어떤 군장들이 자신이 어떤 뭐 이 하늘과의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스펙타클한 이펙트 한마디로 특수 효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아. 뭐 어수룩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청동기 몇 번 휘두르면 막 휘황찬란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 뭐 태양의 아들인갑다 뭐 막 아래서 태어난갑다 뭐 이런 소설을 써주는 거지. 안 그래서? 아시겠죠? 자, 청동기의 성격이 장식품과 의례용구, 제사용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만들어진 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형동검. 세형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었던 비파형 동검이 철기 시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형 동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세형 동검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형 동검과 함께 발견된 거 노란색 왜 계속 적고 있지? 거푸집은 우리 2%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영거푸 똑같은 세형 동검을 찍어낼 수 있는 마치 붕어빵 만드는 틀과 같은
청동 녹인 물을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찍어낼 수 있는 연거푸 찍어낼 수 있는 세형 동검집 뭐 여러 가지 뭐 도끼 뭐집 뭐 이런 거야. 청동기를 찍어낼 수 있는 틀입니다. 이것이 함께 발견되게 되면서 세형 동검과 거푸집 밑줄 쳐 주시고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청동기 시대가 독자적으로 중국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자적 청동 제작 기술.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된 형태의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푸집과 함께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빨간색 어디 갔냐? 요거 잘 연결하세요. 거푸집, 세형동검, 독자적 청동기 제작 기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철기시대 그렇다면 이거와 함께 또 뭐가 있을까? 했으니까 토기 나왔네. 토기. 자, 철기시대의 토기하면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가 있었다면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은색으로 시꺼멓게 만들어가지고 역시나 갈아가지고 만든 검은 간토기. 이때부터 어떤 토기의 성격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매끄러워지고 이렇게 좀 광택이 나고, 그지? 색깔도 좀 있고 약간 이제 도자기스러운 면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약을 안 발라서 토기다, 토기. 검은 간토기 이런 게 있고. 철기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바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에서 뭐가 나오느냐?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요. 이제 나무관 비슷하게 만드는 널무덤이 있어요. 널무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영산강 유역에서 발전한 바로 동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데 뭐 나중에 이렇게 동무덤이 뭐 딱 철기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후세로 뭐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바로 널무덤과 동무덤이다. 이런 얘기야. 이 동무덤은 특히나 이게 좀 독특한 게 이게 큰 토기를 두 개, 옹관이라고 하지. 뭐 다른 말로 옹관묘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장독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신을 매장하는 거고. 널무덤은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마치 이렇게 나무널, 오늘날의 관짝처럼 나무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시신을 보관하는 거고. 돌널무덤은 요거와 다르게 청동시 돌널무덤은 돌 널빤지를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시신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 널빤지를 한 게 돌널무덤이고, 그 위에 세운 것이 뭐 고인돌, 함께 발견되는 고인돌인데 괜돌에 위에 덮개돌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철기시대에 터져드립시다. 철기시대 뭐가 터져야 돼? 철기시대. 철제 무기가 농기구 만들어졌다. 자, 세형동검, 청동기시대 때보다 발전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뭐 거울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울은 이따가 사진으로 설명합시다. 청동기시대의 거친 무늬 거울이 철기시대의 잔무늬 거울. 이렇게 봐요. 특히 거푸집과 함께 독자적 청동 제작 기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고요. 검은 간토기. 빼먹은 거 있다. 뭐가 있을까? 발견된 거 하나 더 있는데, 자, 추가예요. 노란. 흰색으로 할까? 자,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붓. 경남 다울이라는 곳에서 한자 쓰는 붓이 몇 자루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다. 중국과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붓과 함께 중국 화폐에 많이 발견됐죠. 바로 뭡니까? 명도전이라는 거예요. 명도전. 마치 칼처럼 생긴 중국의 돈입니다. 그리고 뭐 진나라의 발량전, 그리고 오수전 이런 거. 자, 중국의 돈과 붓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붓은 한자 쓰기 위한 거지. 한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과 같이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우리 그 당시 한반도 만주의 철기 시대가 중국과 교류했다는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터져 드리고요. 세형동검 거푸집, 독자적 청동기 제작 기술, 철기 시대 때 발전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널무덤, 동무덤 여러분들 무덤 양식 청동기 시대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붓,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 한자 사용했다. 중국과 교류했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